대사증후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혈압, 당뇨 이런 거죠? 맞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슬며시 스며들듯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현대인 성인병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식생활, 생활습관 이런 것을 바꾸면은 완치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 TV 김가훈입니다. KNL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논문은요, 대사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능식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논문으로 의약품이 아닌 이런 자연적 접근법을 다루는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최근의 논문이라 더 관심이 갑니다. 논문 출처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미국 NIH, 미국 보건성 산하 NCBI 여기에서 NIH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NCBI죠. 근데 이 NCBI에서 PMC는 국립의학도서관 뭐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 그 AMS라고 하는 Archives of Medical Science 그래서 이거는 발행 저널이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여기 요거는 뭐 제목이죠. 제목을 한번 볼까요? 논문 제목이 Natural Approaches in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이니까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자연적 접근법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널 이름을 봤고요. 여기 보니까 논문집이 2018년 마치니까 이제 뭐 3월이겠죠.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 이 발간된 것은 이것은 2017년 줄라이니까 뭐 7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여기 author information 여기 한번 보기로 하죠. 이 학자들 보니까 주로 여기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 뭐 좀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주로 이제 이탈리아 학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오만 그 폴란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 폴란드 있죠. 그런 폴란드 학자도 있고 여기 오만 학자도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여기 학자도 저자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논문 초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대사증후군을 이제 줄여서 METS, 메타볼릭 신드롬 줄여서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심장질환 및 당뇨병, 뇌졸중, 이 스트로크라고 표현한 게 뇌졸중인데 이 뇌졸중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증가시키는 심장대사 위험 요인들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대사증후군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서는 치료 전략으로는 약락적 개입과 보충적이거나 선택적 치료를 포함한다. 기능식품은 식품의 근원, 괄호 열고, 영양소, 식이보조제와 약초에서 분리한, 괄호 닫고, 인것으로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기능식품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능식품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노화를 늦추고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며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지원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능식품이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사증후군 환자 제품 표준화와 보충 기간, 최적 투여량 결정에서 기능식품이 주는 좋은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기능식품이 치료약품은 아니더라도 치료에 적절히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리뷰는 대사증후군의 한 가지 이상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널리 판매되는 기능식품, 괄호 열고 즉 폴리페놀, 오메가3 지방산, 대량 원소와 비타민, 괄호 닫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여 제목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기능식품을 활용한 대사증후군의 자연적 치료와 생활화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 논문 내용은 현대인이 흔히 겪고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에서 현대의학적 치료 외에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기능식품을 활용하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평소 식생활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논문에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짜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기능식품 그러면 뭔가 막연히 과학과 동떨어져 있고 이게 구전으로만 이어오던 비법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과학 논문에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좀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가진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부터 비롯된 생활습관병, 이게 대사증후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대사증후군은 본질적으로 생활습관을 고치면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생각 수준을 넘어서 확신으로 넘어갑니다. 기능의학은 그래서 질병을 가진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들게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편집되지 않은 장면에 의외로 재미있는 장면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금 이 내용 자체는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넣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식품? 그러니까요. 뭔가 좀 요거 아니고 하지만 현대인이 가진 생활습관 이거 현대인이 가진 생활습관과 식습관 하지만 현대인이 가진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이게 건강에 도움이지 이게 아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된 그것도 아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가진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건강에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하나 참네 어이가 없네. 자, 그런데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왜 말이 자꾸 꼬이냐.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됐나?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사실은 생활 습관을 고치면 식습관, 생활 습관 뭐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안 되겠다. 대사증후군은 본질적으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생각 수준을 넘어서 확신으로 넘어갑니다. 기능의학은 그래서 건강을 아니고 다시 할까? 기능의학은 그래서 질병을 가진 환자의 기능의학은 그래서